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일부러 못 사는 아시아를 방문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캐서린인 미국인이죠. 아시아는 인구와 면적을 고려할 때 정말 다양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연자원 하나로 마르지 않는 부를 축적한 나라도 있고 내전 때문에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해진 나라도 있죠. 그렇다 보니 아시아의 어디를 여행했느냐에 따라 아시아를 살기 좋은 곳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대륙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녀가 아시아 중 한국 여행을 선택하게 되면서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는 여행이 되었답니다. 전 제 딸 엠마에게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아시아의 한 나라를 여행하려 계획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부모님으로 인해 누리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시아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물론 유럽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되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막연히 아시아 쪽으로 지역을 설정했던 거죠. 제가 아시아로 여행을 갈 거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한국을 추천했어요. 전 아무 의심 없이 한국으로 갔고 가난을 보여주고 싶던 제 의도와 다르게 호화로운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제 생각이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좋은 여행이었고 엠마가 배울 것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여행이 의미 깊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건 엠마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도 제 아이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을 만큼 다 해주는 편이죠.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언제든 해주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만 먹고 싶다고 할 때까지 자주 사주는 편이었어요. 엠마는 태어날 때 체중 미달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체중으로 인큐베이터에 몇 주 더 있어야 했죠. 안타까운 모습을 눈으로 보며 무엇이든 해주지 못해 안쓰럽고 미안했던 기억이 엠마를 보면 항상 남아있어요. 물론 지금은 또래 아이들만큼 잘 성장해 건강하고 먹는 욕심도 있어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 어릴 때 장면이 각인되어 항상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건 다행히도 제가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제가 하는 일이 전문직이라 수입이 안정적이었고 엠마를 늦은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집에 모아놓은 재산도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기에 어쩌면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해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늘 같은 일상으로 아이가 성장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하나둘 자기 의견을 내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했어요. 한 예로 최근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 자주 있는 일이죠. 엠마가 친구들과 놀이방에 갈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꼭 제 카드를 이용해 친구들에게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물론 사줄 수 있죠. 저도 친구들에게 종종 밥이나 커피 같은 음료를 사주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매번 사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엠마는 다르죠. 꼭 놀이방이 아니더라도 친구들을 만나 노는 일이 있으면 제 카드를 이용해 친구들이 원하는 걸 사줘요. 이유도 다양하죠. 자신을 도와줬거나 친구가 너무 원해서 또는 친구가 공부할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와 놀아줘서 등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자기가 돈을 사용하는 걸 정당화해요. 물론 그때마다 마주보고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매번 엘리가 쓰는 돈이 당연하다고 받는 친구들도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엄마는 내가 쓰는 돈이 아까워? 였어요. 방법을 바꿔야 했죠.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걸 모르고 매번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엠마가 문제라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듣지 않았어요. 돈이 없다면 안 쓰겠지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카드를 주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사용해야 할 곳 등 결국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 배워야 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했죠. 한동안 머릿속으로 엠마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뚜렷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러다 아시아의 한 나라에 대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릎을 탁 치며 속으로 말했죠. 그래, 저거다. 하고 말이에요. 엠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돈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키운 것도 크지만 미국 자체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 전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았죠. 하지만 방송을 보니 아시아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엠마가 정신 차리고 감사함을 배우는 건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를 여행하며 불편함을 직접 느끼는 것뿐이라 생각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서히 해결책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면 되는지에 대한 목적지만 설정하면요. 좀 전에 TV에서 본 나라는 엠마를 데리고 가기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고민되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위생 상태도 엠마가 음식을 먹기에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다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할지 고민하다 친구 소피아가 생각났어요. 소피아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해외여행이 취미일 정도로 많은 나라를 다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피아에게 전화해 고민을 상담했어요. 아시아로 엠마와 함께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친구는 아시아에서 한 나라를 고른다면 당연히 한국이라는 말을 전했어요. 왜냐고 묻고 싶었고 어떤 나라라고 간단히 설명을 원했지만 회의가 있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게 되었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생각하다 이내 멈췄어요. TV에서 본 나라보다 나을 거라는 이유가 첫 번째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결국 못 사는 아시아 지역은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저 역시 여행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엠마가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깨닫고 부모가 주는 여유를 당연한 게 아닌 감사함으로 바뀌길 바랐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엠마에게 끊임없이 말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닫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비행을 마치고 한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처음 도착한 후 무언가 잘못 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머릿속에 그렸던 모습과 전혀 다르게 미국에서 출발했던 공항보다 훨씬 더 크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으론 공항만 으리으리하게 잘 갖춰놓고 공항을 빠져나갔을 때 상실감이 큰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중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서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은 택시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한국에 머물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하철과 버스 노선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 비싼 돈을 지불하고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땐 당연히 한국이 못 사는 나라라 생각했으니 알 수 없었고 서울과 인천이 그렇게 먼 거리인 줄 예상 못했기에 생각보다 비싼 택시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을 하기에 사실 택시를 타고 이동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무거운 짐을 숙소 앞까지 이동해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만족했어요. 친절했고 빨랐으며 요금 이외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아닌 택시를 이용했기 때문에 오면서 한국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가난하고 발전이 안 된 도시 개발국의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도시 같은 높은 빌딩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 도심은 마치 집 안처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숙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어요. 제가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 엠마에게 보여주고 싶던 모습들을 한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들여 여행을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검색하며 어떤 모습들을 살피고 가는 게 좋을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랬던 못 사는 나라의 이미지와 정반대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관광을 올 정도로 편리한 관광이 가능한 나라였어요. 서울 내에서도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았고 비싸게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버스나 지하철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했죠.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해 광화문과 경복궁을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알려준 대로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교통카드를 구매해 탑승할 층으로 이동했답니다. 낮 12시를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말이라 모두들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 같았죠. 지하철 안에 모든 역명이 영어로 안내되어 있어서 내가 가는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아직 지하철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 내에서도 몇 번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 광경이 신기해 JIGHT 엠마와 함께 사람들 뒤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알람음이 울리고 빠르게 역사 내로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안전문이 열리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탑승한 후에야 줄지어 있던 사람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죠.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선진국이 바로 한국이라니. 못 사는 나라를 여행하며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이렇게 작은 규칙을 지키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질서 정연했기에 여행 내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며 교육할 수 있었네요. 예상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모습들을 교육하는데 한국이 적합하다는 이야기는 꼭 전하고 싶어요. 버스를 탈 때를 제외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 많지 않더라도 2명이라도 순서를 정해 차례를 지키는 모습은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답니다. 특히 한국에 여행 가본 사람 중 여자라면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이 한국 도심 곳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는데요. 무엇보다 화장실 입구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에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각 문 앞에 줄을 서 있으면 되는데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모든 여성이 한 줄로 서 있었거든요.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것도 잠시 몇 개의 문이 열리고 줄 서 있는 순서대로 한 명씩 빈칸으로 가는 거 보고 깨닫게 되었죠. 개인마다 볼일을 보는 시간이 달라 문 앞에 줄을 잘못 서면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빈 곳이 생기면 차례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줄로 서 있던 거예요. 한국인들의 지혜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 말이에요. 그래서 전 한국의 발전된 문화보다 국민성을 칭찬하고 싶어요. 배울 점이 참 많았거든요. 엠마가 은근히 모든 걸 누리고 살아서 그런지 양보하거나 기다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덜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한국 여행을 하며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고 난 후 당연하게 질서를 지키는 아이가 되었어요. 지키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느 줄에 어느냐의 운이 아닌 공평함과 질서를 배웠다는 점에서 전 이번 여행이 뜻깊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색을 통해 안 사실 중 하나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세계무역센터인데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이 한국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당연히 그곳도 가봤고요. 놀이동산과 편의시설, 숙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며칠은 그곳에 묵기도 했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다양한 곳이 기억에 남지만 그곳에서 지낸 며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문했던 시기에 비가 엄청 왔는데 다행히 그 높은 빌딩에 머무는 시기였거든요. 비를 맞지 않고도 건물 안에서 이동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역과도 연결되어 이동이 정말 수월했답니다. 고생하고 힘든 여행을 예상하며 출발했던 한국행은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며 편하게 지낸 여행으로 남았어요. 미국에 돌아와 친구에게 이번 여행 이야기를 전했죠. 엠마에게 미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보여주고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를 여행하며 돈의 중요성도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서 그 계획이 물거품 되었지만 오히려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오히려 저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이와 함께 가니까 안전하고 관광하기 좋은 나라를 알려준 거라고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개발 도상국 같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를 어떻게 갈 생각을 했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설마 한국이 후진국인 줄 알고 알아보지도 않고 갔냐고요.
TV 안 보냐는 말까지 전해 듣고서야 제가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 알았어요. 엠마의 고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알고 있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만 거죠. 돌이켜보니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말이 익숙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맙소사 라는 짧은 탄식이 나왔죠.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번엔 제대로 알아보고 구석구석 다녀오려고요. 엠마와 함께 여행해도 안전하고 볼거리도 풍부하며 배울 점이 많아서 한국은 여행 가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꽤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한 것 같은데요. 가난한 아시아 국가의 고난을 보여주려던 초기 의도는 시작부터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질서정연했던 모습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더 이상 못 사는 나라를 가려던 계획을 멈추고 또다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캐서린과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딸의 사치스러움을 고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 캐서린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